재즈 칼럼. 하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방송국장 김유진입니다. 유럽의 심장부인 파리가 동시다발 테러를 당했습니다. 지난 13일부터 14일 새벽 사이 파리 중심부 6곳에서 기습적으로 발생한 테러로 129명이 사망하고 352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2차 대전 이후 최악의 사건으로 기록됐는데요. 사건 직후 프랑스와 올랑드 대통령은 이슬람 순위파 극단주의 무장 세력인 IS를 그 배후로 지목했습니다. 물론 IS도 자신들의 소행임을 당당히 밝혔습니다. 최근 이집트에서 발생한 러시아 민항기 추락 사고 역시 IS가 자행했다는 사실 또한 드러났습니다. 이와 관련된 뉴스 기사 하나 듣고 오시죠. 네, 파리에서는 6곳에서 테러가 이어지면서 계속해서 희생자가 늘고 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테러 주체를 이슬람 국가 IS라고 지목했습니다. 먼저 박상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지 시간 13일 밤 프랑스. Deuxième explosion, Stade de France. Deuxième explosion, courez, barrez-vous. Il y a des attentats. 프랑스와 독일의 축구 국가대표 친선 경기가 벌어지던 파리 외곽 생드니의 스타드 드 프랑스 경기장 인근 3곳에서 폭탄 테러로 3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축구 중계 방송에서도 폭발음이 들릴 정도로 폭발력은 엄청났습니다. 경기를 관람하던 프랑스와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긴급 대피했습니다. 하지만 양국 선수들과 관중들은 90분 경기가 모두 끝난 뒤에야 경기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전반 19분쯤 들린 폭발음에 경기장은 술렁였지만 경기는 중단되지 않았고 8만여 관중들은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겁니다. 테러리스트들의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는 곳에서 대통령만 피신한 모양이 돼 논란이 커질 전망입니다. 비슷한 시각 바타클란 극장 등 시내 5곳에선 총기 난사 테러가 이어졌습니다. 캄보디아 식당을 비롯해 샤론 거리와 볼테르 거리, 라퐁텐 거리 등 파리 19와 11구 일대에서 테러범들이 자동소총을 난사해 사상자가 속출한 겁니다. 프랑스 정부는 현재까지 최소 127명이 숨지고 180명이 다쳤다고 발표했습니다. Pour dire que nous allons mener le combat, qu'il sera impitoyable. Ils doivent être certains qu'il y aura en face d'eux une France déterminée, une France unie, une France rassemblée. 파리 경찰청은 연쇄 테러를 벌인 용의자 8명이 모두 숨졌고 그중 7명은 자폭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올랑드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이번 테러의 주체로 급진 순위파 무장단체 IS를 지목했습니다. JTBC 박상욱입니다. IS. 하구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죠? IS의 잔혹성은 미국인 기자 제임스 폴리를 시작으로 수많은 인질들의 참수 영상을 공개하면서 본격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10월에는 IS에 가담하려는 청소년들로 인해 국내에도 한바탕 소동이 일어났었죠. 우리나라의 김군도 올해 1월 터키에서 실종된 이후 IS에 가담한 증거가 속속 드러났다고 합니다. 지난 6월에는 칼리프 국가 선포 1주년을 앞둔 상태에서 IS가 동시다발 테러를 감행했었습니다. 프랑스, 쿠웨이트, 티니지에서의 차량 돌진, 자살폭탄 테러, 총기 난사 테러 등으로 64명이 사망했습니다. 이라크 수도인 바그다드에서는 테러가 일상적으로 발생하곤 했죠. 그 이후 10월 31일 이집트에서 러시아로 향하던 러시아 여객기 사고로 인해 탑승자 전원이 사망한 사건, 다들 기억하시나요? IS는 해당 러시아 여객기를 자신들이 격추했다고 주장하면서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밤 파리에서 일어난 연쇄 테러는 테러범들이 축구 경기장, 식당, 락 공연장, 카페를 연쇄적으로 습격했습니다. 이런 곳에서 정치적, 종교적 주장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별로 들지 않는데요.
그저 음악과 스포츠, 외식을 즐기려는 시민들이 드나드는 곳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곳에서 자신이 테러의 표적이 될 것이라고 어느 누가 짐작이나 했겠습니까? 콘서트장에 난입한 테러범들은 15초에 한 명씩 겨냥해 방아쇠를 당겼다고 합니다. 사망자들은 단지 그날 그 자리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희생됐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번 테러는 무고한 시민을 향한 맹목적 총질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도 이제는 무고한 시민을 향한 이런 무차별적 공격이 파리에서 끝날 것이라고 낙관해서는 안 됩니다. 시리아 내전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내전이 이루어지는 사이 시리아에서는 25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고 1,100만 명 이상이 고향을 버리고 난민이 됐습니다. 그리고 내전의 혼란을 틈타 반군으로 섞여 들어간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 IS 세력이 독버섯처럼 자라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IS의 테러는 생각보다 오래전부터 간간히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상황에 대해 국제사회는 놀라우리만큼 더딘 대응을 보였었죠. 서방 국가들은 시리아 정부를 비난하고 아라사드 정권 퇴진을 요구했지만 행동을 보여주지는 않았습니다. IS의 위협이 커지자 미국이 지난해 아랍 국가들과 연합해 시리아 공습을 개시했지만 종교와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연합군의 공조도 오래가지는 않았습니다. 초기의 무관심, 전략도 방향성도 보이지 않는 최근의 어정쩡한 개입으로 결국 최악의 테러 공포라는 부메랑이 국제사회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이번 파리 테러 사건으로만 비춰보더라도 이제는 누구라도 테러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이 터지고 나서야 G20 지도자들은 성명을 통해 테러 척결을 위한 국제 공조를 다짐했습니다. 테러 근절에는 동의하지만 누구도 깊숙한 군사 개입을 원하지 않는 가운데 국제사회가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는 미지수입니다. 이쯤에서 다른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많은 학우분들이 SNS, 페이스북을 이용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저도 페이스북을 하는데 이번 사건이 일어난 후에 페이스북을 통해 프랑스에 잠시 나가 있는 지인이 자신은 무사하다고 올린 글을 보고서야 마음을 놓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SNS에서도 파리 테러 사건에 대해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요즘 프로필 사진에 프랑스 국기가 합쳐져 있는 것 많이 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테러 사건에 대한 기사와 뉴스를 접할 때마다 마음이 아팠고 파리 테러와 같은 사태는 두 번 다시 발생해서는 안 되며 어떠한 경우에서라도 절대 정당화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조금 불편한 마음도 들었었는데요. 불과 한 달 전에는 터키 앙카라에서 평화 시위를 하던 사람들이 IS 폭탄 테러로 1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얼마 전 이집트 상공을 날던 러시아행 비행기가 IS의 공격을 받고 추락해 200명 이상이 사망한 사건도 있었으며 프랑스 테러가 있기 하루 전인 12일에는 레바논의 베이루트에서 IS가 벌인 테러로 40명이 세상을 등지는 일도 발생했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왜 이번 사건만큼 우리는 각 사건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지 않았으며 움직이지 않았을까요? 분명 프랑스라는 국가에서 일어난 테러에 우리가 적잖이 더 많이 놀라고 우리와 조금 더 가까운 나라라는 생각에 경각심을 더 불러일으켰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같은 슬픔에 다른 애도의 무게가 실리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제는 Pray for Paris가 아닌 Pray for the World를 외쳐야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KDBS 칼럼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방송국이었습니다.